오늘은 진짜로 영상 좀 찍으면서 합시다. 내가 찍고 나서 나중에 보면 진짜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니? 그렇진 않아? 아, 똑같아? 다행인 거야 오히려. 자, 아무튼 보자.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드디어 조금 빠르게 뺐어. 중간에 삼각함수에도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조금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양이 적지는 않은데요, 라이트 샌이라서 나가는 횟수 자체는 뭐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 2월 안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열 첫 부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 뭐냐면요, 그냥 1번 수열이 뭔지. 자, 수열이 뭔지는요 한 5분 뒤에 이미 다 알고 가실 거야. 자, 그 다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2가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웁니다. 자, 책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을까? 등차 수열, 아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나오기 전에 이거 먼저 하네요.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 배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공식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저는 항상 그렇죠, 외우라고 안 해요. 얘가 어떻게 그렇게 생기게 된 건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열부터 들어갑시다. 자, 수열이 뭘까라는 얘기고요. 수열은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내가 그냥 숫자를요, 자, 어떤 수열이다 A는 이렇게 해놓고, 자, 숫자를요 뭐라고? 1, 2, 5, 7, 4, 9, 아무 내 맘대로 11, 2, 3 중복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수의 나열, 수열입니다. 끝. 그게 수열이야. 졸라 쉽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요소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게 어쨌든 이 수열의 이름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이 수열의 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수열은요, 어쨌든 나열이잖아. 나열이라는 말 어디서 배웠니?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혹시? 기억나는 단원 있니? 있어, 없어? 없어요? 있니? 너는? 나열. 고등학교 다시 다닐래? 자, 순열이라는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갑자기 뭔 순열이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나열을 했다는 거는요, 얘네들끼리 뭐가 있다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쭉. 그렇죠? 그럼 내가 임의의 순서의 항을 뭐라고 부르면 돼? 그냥 n번째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1을요, 그쵸? 뭐라고 부른다? 첫째 항 또는 제1항이다 라고 둘 중에 아무거나 부르시면 됩니다. 보통은 첫째 항 이렇게 부르시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2, 5, 7, 4, 9 여섯 번째 있는 이 항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여섯 번째 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혹은 제6항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 한에서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뭐라고 배웠냐면, 한자를 많이 쓰던 시절이잖아. 그쵸? 초항이라고도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초항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초자 어디서 들을까? 최초 이럴 때 쓰는 그런 초예요. 아무튼 초항이다 라는 얘기도 좀 쓰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를지 알겠는데 사실 이걸로도 사실 부족해요. 봐봐, 내가 이 1이라는 거를 수식으로 쓰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쓸 거야? 첫째 항은 1 이렇게 쓸 거야?
한글 쓰긴 좀 그렇잖아요, 수식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이 A라는 수열의 각각의 항들을요, 내가 일반화를 할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항이니까, 얘 소속된 항이니까 스몰 a 쓰는 게 괜찮을 거고요. 첫 번째니까 아래 첨자로 이렇게 써줄 겁니다. A1, 첫 번째 항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A5는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나 뭐 찾으면 돼?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4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임의의 순서에 있는, 그렇죠? n번째 순서에 있는 항을 나타내세요라고 하면 그럼 난 뭐라고 쓰면 돼? 그냥 A, 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 n 자리에다가 내가 필요한 순서를 그냥 집어 넣으시면 될 거야. 맞죠? 오케이. A1이라고 쓰고, 그리고 그래서 굳이 내가 이름을 두 개 정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이름을 이렇게도 좀 씁니다. AN을 항으로 가지는 수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사실은 많이 표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가 그냥 수열 끝이에요. 수열의 어떤 구성 요소라던가 뭐라고 부를지. 동기 오늘 좀 피곤하니? 오늘 조금 이렇게 막 몸을 좀 베베 꼬네? 괜찮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째 항을 나타내는 방법까지 했고요. 자, 임의의 순서의 항을 나타내는 이 AN, 얘를 따로 이렇게 해서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 항이다. 그렇죠? 어떤 항이든 간에 그냥 내가 AN이라고 표기하고 내가 필요한 순서를 그냥 N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를 그냥 일반 항이라고도 부릅니다. AN이란 표기를. 그러면 내가 굳이 A일 필요는 있을까? 내가 AN이란 수열 하나 주고 수열 두 개 줄 수도 있잖아, 문제에 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 두 번째 수열은 뭐라고 쓰게 될까? BN 이렇게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막 나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게 수열이에요. 자, 수업 끝. 겠냐? 그죠? 그러면 사실 박수 소리가 들린다, 그죠? 너가 치지 말고. 자,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일부러 조금 이제 아무 숫자나 넣어놨어요. 규칙 없이요. 그렇지? 근데 규칙 없는 수열 뭐 해서 뭐해? 그래서 보통은 규칙을 좀 가집니다. 복잡한가 아닌가 그 차이일 뿐이야. 1, 3, 5, 7, 9, 1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얘 뭐야? 홀수를 내가 작은 것부터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좀 쓸 수 있냐면 이 일반 항을요 가져와서, 그렇지? 보니까 규칙이 있어요. 심지어 순서에 따른 규칙인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홀수고요.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홀수인 거야. 그렇죠? 내가 그거를요, 뭘 가지고? 이 순서 가지고, n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홀수. 홀수 뭐라고 표현합니까? 2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한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넣어서 1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항은 n에다 2 넣어서 3 나올 거고요. 세 번째 항은 n에다 3 넣어서 또 5 나올 거고 쭉쭉쭉쭉 갈 겁니다. 지금 순서 자체가 변수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죠. 왜? 변수가 뭐만 되니까? 순서다 보니까 변수에 자연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편한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겠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항은, 그럼 내가 일반 항을 이렇게까지 나타내게 되면 사실상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니? 그죠? 나는 여기다가 n에다가 숫자만 넣으면 모든 걸 다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이제 일반항 표기법이라고 하긴 합니다.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좀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좀 풀어볼까 라고 하면은요. 자, 903번부터 907번에 이제 큰 문제가 어떻게 써 있냐면, 자, 다음 주어지는 수열들
항들의 일반항을 보고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구하세요. 아,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이 일반식들 있죠. 거기에 뭐 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내가 그냥 뭐 넣어보시면 되는 거야. 1, 2, 3 한 번씩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려울 게 있을까? 그냥 연산이야, 연산, 이거는. 그죠? 오케이. 906번 같은 거 볼까요, 그러면?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1 넣었을 때는 아마 10 마이너스 1, 9 나왔을 거고요. 2 넣었을 때는 100 마이너스 1, 99 나왔을 거고, 3 넣었을 때는 1000 마이너스 1, 999 나왔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 자, 그러면 이 일반항 가지고 사실 쓸 수 있는 건 많아요. 자, 일단 1번 뭐 있을까? 방금 했던 거. 일반항을 보고 일반항을 보고 어떤 항의 값을 구하세요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니? 그죠? 혹은 이 일반항에 몇 번째 일반식을 가진 수열의 몇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20번째 항의 값이 뭐일 때, 45일 때 그게 몇 번째인지, 뭘 구하라는 거야? 2n-1이 45일 때 n이 뭔지 구하라는 거죠. 1차 방정식 어려울까? 쉽겠죠? 마지막, 그럼 뭐도 나올까?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이거 주고요, 얘네들의 일반식 구하세요가 제일 어렵겠습니다. 한번 경험 한번 해볼게요. (909번) 한번 봅시다. 훨씬 쉽긴 해요, 원래 문제들보다. 지금 보니까요, 항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 곱하기 2, 3 곱하기 4 맞니? 2 곱하기 3이구나. 다음은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점점점. 그렇죠? 그러면 나는 무슨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n에다가 1을 넣으면 이 결과가, 2를 넣으면 이 결과, 3을 넣으면 이 결과, 4를 넣으면 이 결과가 나오는 식을 내가 꾸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적 쉽지 않니? 그렇죠? 뭐라고 쓰면 좋을까? 머리가 아프니 혹시? 오늘 좀 되게 뭐랄까? 버거워 하시네? 무슨 일이 있어? 근데 어디 아파? 그래? 애들 왜 자꾸 아플까, 그죠? 뭐 담당 강사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자꾸 수업을 못 오니까, 그치? 자, 아무튼 나 왜 자꾸 등차수를 넘어가니?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보니까 첫 번째 1 있고, 두 번째 2 있고, 세 번째 3 있으니까 그걸 그 자리에 n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를 n으로 했을 때 항상 그 다음 게 곱해지는 게 뭐야? 얘 더하기 1, 얘 더하기 1, 얘 더하기 1이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시면 끝나겠죠? 그렇죠? 어디까지 써줘야 완성이야? an은까지 써주셔야 완성이겠다. 근데 내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다면 어땠을까? 2, 6, 12 20, 30 이렇게 보셨다면 조금 더 어려우셨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창의성을 발휘해서 1 곱하기 2구나, 2 곱하기 3이구나, 3 곱하기 4구나, 4 곱하기 5, 5 곱하기 6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되는 문제가 분명 나올 거다.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 수열 사실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조금 창의성이 좀 있어야 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한 거야? 어떻게 할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자, 보자. 아이고, 비단계 유형이 등차 수열부터 그냥 생으로 나와버리니까요. 우리 등차 수열까지 개념 공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내가 오늘 뭐라고? 이 세 개가 뭔지만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두 번째예요. 자, 얘는 5분 안에 이미 수열이 뭔지는 알았어, 그치? 그 다음에 뭐 짜잘한 거 공부했어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 뭘까? 아까 얘기했듯이요. 수열은요, 꼭 규칙을 가져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규칙을 안 가진 걸 내가 알아봐서 뭐해. 그쵸? 규칙을 가질 거고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규칙을 가지는 걸 우리가 등차 수열과 아까 썼다 지우긴 했는데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이게 두 번째야.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은요, 여러분 책에 적혀 있긴 하지만 이제 정의를 좀 보자면 뭐가? 항과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수열입니다. 아, 말로 하니까 좀 그래요. 이렇게 안 쓸게요.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 임의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떤 상수 k다. 더 어렵니 혹시? 안 어려워요. 어떤 an이라는 수열 내가 써볼게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까? 아무거나 던져볼래? 너무 너만 괴롭혔나? 아, 방금 뭐라 했어? 5 그래, 5부터 하자. 너무 너무 다음번엔 너 안 할게. 자, 5 할게요. 아무거나 하나 던져볼래? 3 좋아요. 자, 5 했고요. 다음에 8. 다음에 11. 다음에 14.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5부터 시작해서 뭐씩? 3씩 더해 가고 있어요. 그쵸? 얘 빼기 an과 다음 거의 차가 항상 3이죠? 어떤 k라는 상수가 된다. 그 얘기를 내가 식으로 쓴 것 뿐이야.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기억하기보다는 뭐다? 아, 수열 자체를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면서 혹은 일정한 숫자를 빼가면서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덧셈이나 뺄셈은 똑같은 거잖아. 더하거나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서 뭐부터? 첫 항에서부터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서 만든 수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렵니? 만드는 방법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얘도 어쨌든 홀수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긴 하지만 뭐야? 1부터 해서 얼마씩? 2씩 더해지는 얘 또한 뭐다?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또 뭐 있을까요? 자연수를 내가 그냥 썼어. 1, 2, 3, 4, 5, 6. 얘도 뭐야? 1부터 시작해서 1씩 더해 가면서 만드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죠? 별게 다 등차 수열입니다. 웬만하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건 있어. 이따가 문제 나올 때 아마 내가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3, 5, 7 이렇게 해놓고 9 해놓고 점점점 했어요. 그렇지? 그럼 나는 이 9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은 거야? 11 나올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13 나올 것 같은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등차수열이란 말이 없으면요, 내가 여기에 11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규칙은 없어도 된다 했어요. 나열하는 규칙은. 내가 여기서 갑자기 100 나와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그러면 반대로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뭐일 거다? 11일 거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등차수열을 좀 확실하게 좀 봅시다. 그래서 자, 뭐라고 내가 등차수열 어떻게 설명했냐면 첫 번째 항에서,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거야? 초항 A1이 좀 중요하실 거고요. 일정한 숫자만큼 더하거나 빼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그 더하거나 빼는 그 일정한 숫자가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는 얼마? 3입니다. 오케이? 자, 이 3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 놓을 거예요. 자, 모든 항들이 공유하는 차다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로는 D라는 문자를 주로 써요. 얘는. 자, 수열 봤으니까 우리 뭐 좀 해봐야 돼? 일반 항 좀 구해봐야겠습니다. 그지? 규칙도 있고 하니까. 볼게요. 자,
자, A1은 5입니다. 그죠? A2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다고? A1에다가 5에다가 5라고 쓸까? 5에다가 뭐를? 공차 3을 한 번 더해서 만든 수겠죠. A2는. 그렇죠? A3는요. 똑같아. 초항 5에다가 이번엔 공차 3을 몇 번 더한 거야? 3, 두 번 더했겠죠. 그렇죠? 1에서 3까지 오기 위해서 두 번 더해졌을 겁니다. 규칙이 있을까? 좀만 더 커볼까요? A7으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처음엔 뭘로 시작해? 초항 5로 시작했습니다만, 그쵸?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됐을까? 6번? 6번? 맞아, 그죠? 자, 공차를 1에서 7까지 오기 위해서 공차를 6번 더해줬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슬슬 감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띄워볼까? 그러면 임의의 순서 n번째 항 AN에 대해서 얘도 역시나 뭐부터? 초항 5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쵸? 1부터 n까지 저 공차가 총 몇 번 더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n-1번 좋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안 돼? 너가 아까 7에는 6번 더해진다며. 그치? 1에서 7까지 가기 위해서 7번이 아니라 6번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100까지 가려면 몇 번 더했을까? 99번. 1271까지 가려면 1270번. 그죠? 1에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더하는 개수는 그 수보다 한 칸 작을 거예요. 무슨 얘기야? n까지 가기 위해서 공차를 n-1번 더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지금 뭐야? 얘의 일반항일 거야. 뭘 넣든 간에 1 넣어볼까? 이 부분 없어지면서 5만 남겠죠. 2 넣어볼까? 3 하나 나오면서 5 더하기 3 될 거고요. 10 넣어볼까? 3 곱하기 9 나오면서 5에다가 3을 9번 더한 A 10번째 항 나올 겁니다. 그치? 일반항 맞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 근데 내가 이거 하나에 대한 일반항 구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좀 더 일반화 해봅시다. 자, 내가 주황색으로 쓴 5는 내가 뭐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어? 첫째 항, 그쵸? 초항 첫째 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첫째 항 뭐라고 쓰면 좋을까? A1. 그쵸? 어떤 임의의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다시 그거의 AN을 내가 5 대신에 A1이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3 대신에는 뭐를 좀 써주면 참 좋을까? 호빈아? 3이 뭐였어? 무슨 역할을 했었습니까? 얘 이름이 있었어. 공차. 혹시 옆에 뭐라고 써놨어 내가? 이거 D야. 미안해. 이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러면 3 대신에 뭘 써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쵸. 공차 D를 써주고. 왜 파란색 왜 이렇게 안 나오지? D를 좀 써주고. 혹시 여러분들 이 D가 좀 어색하신가요? 좀 어색해? 어떻게 쓰지? D를? 이렇게? 그러니? 나 이렇게 쓰니까 더 어색한데? 필기체 D예요 사실은. 아무튼 D에 n-1 무슨 얘기라고? 초항에서 n번째 항까지 공차가 몇 번? n-1번 더해질 거다 라는 식을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와 온라인 질이네. 자, 등차 수열의 무슨 항? 일반 항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느끼는 점이 사실 있어요. 내가 일부러 색깔을 막 맞춰서 써놨는데요. 그럼 내가 어떤 등차 수열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정보는 필요할 거다는 얘기야. 뭐? 초항이 뭔지, 첫째 항이 뭔지.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더해져 나가는 이 D라는 것, 공차가 뭔지를 내가 아셔야 이 등차 수열을 분석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딱 등차 수열 봤어. 내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몰라. 그럼 일단 그것부터 찾을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오케이? 혹시 저거 돌아가고 있니? 제발. 자, 그게 등차 수열입니다. 그 아래쪽에 뭐 등차 중항 이런 거 있는데요. 그냥 그렇지 않아? 등차 수열이 3개짜리 수열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러겠죠? 1, 3, 5, 1, 5, 9 이런 거 있겠죠? 자, 3개짜리 등차 수열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X, Y, G가 있다면요.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얘 뭐가 있을까? 공차 있겠죠? D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 1번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X와 X 플러스 D와 X 플러스 2D로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혹은 2번 Y와 전 거 Y 마이너스 D와 다음 거 Y 플러스 D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3번 Z를 기준으로 전 거는 Z에서 D 하나 뺀 거, 그 전 거는 Z에서 D 2번 뺀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겠죠. 내가 문제 보고 괜찮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걸 많이 사용하셔도 될 거야. 2번을요. 그치? 그래서 X랑 Z라는 수에서 둘 다 D만큼 떨어진 무슨 점? 사실상 X랑 Z의 중점인 거야. 이 중간의 수가. 그쵸? 그거를 이제 등차 수열 입장에서는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건데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울 일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진짜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안 먹던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몇 시죠? 자, 문제를 많이 풀진 못할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까지 못 갈라나? 문제 좀 풀어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유형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보자. 자, 그러면 내가 보자. 뭘 머릿속에 지니고 계셔야 돼? 자, 내가 했던 이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써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여러분들 한번 일단 936번 풀고 계셔보세요. 시작. 네. 아니야, 내가 종이 줄게. 금요일까지는 책이 오겠죠? 괜찮아. 축제는 패드로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책에다가만 안 하시면 돼. 너가 실제로 책을 봤더라도. 그럼 내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니까요. A15와 A24를 일반항 가지고 좀 나타내 보셔야겠다. 얼마나 하고 계실까? 어휴, 너 노트에 풀어? 웬일이야? 2, 3. 왜? A15는 25, 그치? 썼어. D가 2 나왔어?
왜 D가 2 나왔어? 비교했어요. 어? 비교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했는데? 이거 수 해서 차가 얼마나 말 초등학생처럼 할래? 이거 차수를 네. 이거 순서를 비교해서 네. 얼마 차이 나는데요? 20 올려보니까 41이 됐어요. 그럼 그때의 초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일단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좀 쓰면서 해보는 게 어때? 이거 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나올걸? A 초항이랑 D 공차를 틀리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또 세상이 무너진 표정일까? 일반항이란 게 네. 일반항이 뭐냐고?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은 네. A인 거예요? 아니죠. A2는 두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N은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러면? 2? AN은 2라는 거는 A에 N에다가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2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N 더하기 2? N 곱하기 2는 어때 혹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실 봐봐.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내가 설명도 하고 여기다가 까먹으실까봐 써놓기도 했어요. 혹시 알아? 태인이도 한번 풀까? 풀 수 있어? 두 개는 이거 두 개, 이거 뭐 다 풀라는 거 아니잖아. 이거 풀었으면 됐어. 그렇지. 그래, 이게 제일 좋잖아.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좀 보면서 마무리 하실게요. 그래도 될까? 죽어도 앞에를 안 보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봐. 몇 번? 936번. 이 AN이라는 등차 수열을 아예 몰라요. 첫 번째 항이 뭔지도 모르고 공차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일단 그냥 내가 최대한 아는 만큼 써봐야죠. 이 등차 수열, 어쨌든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초항 A1과 공차 D에 대해서 N-1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지? 일반항이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 그러면 내가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받은 게 뭐야? A 15와 A 23이에요. 그러면 이 A15라는 건 이 식에서 뭐가 15라는 뜻일까요? A15를 한다는 건? 뭐가? A15 N이 15일 때 오케이? A15 그러면 A15는 A1 더하기 N이 15일 때니까 몇 D? 14D. 아까 같이 했으면서 왜? 자, 그럼 A23은 또다시 A1 더하기 N자리에다 뭐 넣은 겁니까? 23 넣은 거니까 22의 D다. 이게 지금 각각 뭐라는 거야? 25, 41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뭐야? 그냥 내가 모르는 거 A1과 D, A1과 D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식 두 줄 있어. 연립방정식 아닙니까? 그렇죠. 사각사각사각 할래? 자꾸?
너가 아니야? 다리 떨던 사람. 패딩 입고 다리 떠는 사람 너밖에 더 있어. 자, 아무튼 그러면 A1이 뭔지 D가 뭔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D가 2 정도 나와 있을 거고요. A는 -3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간단히 써보면 돼. AN이라는 수열은 어떤 거야? -3, -1, 2씩 더해가면서 1, 3, 5, 이렇게 가는 수열이겠죠. 그렇죠?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까지는 못 나갈 수도 있겠네요. 금요일에 나머지 합시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자,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등차 수열 마찬가지입니다. (940번입니다) 너무 처음에 애초에 936번 하지 말 걸 그랬나? 자, 어떤 AN에 대해서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초항이 뭔지 다시 공차가 뭔지 주지를 않아요. 그럼 나는 이 AN을 일단 뭘로 두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 A1에 dn-1 이 형태로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뭐 줍니까? 처음에 A2 주죠. 그럼 내가 이 식에다가 일반 식에다가 어디 자리에 2를 넣는다고? n 자리에 2를 넣으셔야겠다고. 어렵니? A2가 5라고 돼 있니 혹시? 미안해. 5네. 쏘리. A5 근데 엎드릴래? 알았어. A5라고 하니까 n 자리에 뭐를? 5를 넣는 게 좋겠죠. A1 더하기 5 넣었으니까 4D. 이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2라는 얘기고요. 근데 A랑 D가 자연수일 거니까 특히 D 자연수는 아니구나. 쏘리. 자, 보자. 계속해 봅시다. 자, 두 번째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똑같습니다. A3을 나 그럼 뭐라고 할 거야? A3 대신에 뭘 쓰면 참 좋을까요? A1 더하기 2배의 D. 그쵸? 그 다음 A8 대신에 똑같이 하면 되죠? A1 더하기 7의 D. 그렇죠? 이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1이랍니다. 그렇죠? 위의 식은 A1 더하기 4D가 2라는 그냥 간단한 식이고요. 밑에 식은 정리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어떻게? 2의 A1 더하기 9의 D가 1이다 까지 왔고요. 그러면 위에 거 아무튼 간에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미지수 A1과 D에 대해서 두 수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그냥 풀어 나가시는 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푸셨나요? 부테인 푸셨어요? 이미 한번 해봤다 했지 수열을 심지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때는 무슨 책으로 했어요? 너 다른 사람한테 나 소개할 때 이만한 선생님 있어요 이러거니? 이름은 기억이 나와요.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거 근데 어쨌든 라이프스타일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 호빈이 풀었니? 어디서 막혔을까? 아까 표정은 잘 따라오는 느낌이었는데. 보자. 이걸 안 보였다. 개빡칠 뻔했네. 자, 아무튼
자, 빨리 구하시고요. 나머지 41번, 42번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고마워. 자, 봅시다. 그래도 유형 3번까지는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유형 3번까지는 해야 돼요. 보자. 우리가 오늘 어떤 걸 했더라? 돌아가고 있어? 이거 한번 볼까요? 유형 3은 아직 풀지 말고, 네, 풀라고 할 때 푸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일반식 뭐야? A에는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해서 얼마씩? 2씩, 그쵸? n번째 항이 될 때까지 초항부터 2를 몇 번? n-1번 더해 갈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를 좀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전개하고 하면은요, 2n부터 해서 마이너스 5 정도로 좀 시작할 수 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an이라는 거 대신에요, 이 값을 뭘로? y로서 보게 되면은요, 그죠? 좌표 평면에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3이야, 그쵸? 이쯤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한 칸 갈 때마다 2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으로는 굳이 그릴 필요 없죠. 첫 번째가 이 1일 때가 처음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좀 있냐면요, 뭐 대단한 현상까지도 아니야. 내가 올라갈 건데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면요, 모든 항이 다 무슨 수일까? 양수일 거야. 그죠? 내가 공차가 음수라서 내려갈 건데, 계속 더해주는 수가 음수라서 내려갈 건데, 내가 시작한 지점도 음수라면 영원히 음수일 겁니다. 그렇죠? 음수부터 내려가기만 하는데 어떻게 양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방금 그린 것처럼 내가 시작하는 부분이 음수인데요, 공차가 양수야. 음수부터 시작해서 양수를 더해 가면서 수열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혹은 내가 양수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공차, 음의 공차를 더해가면서, 다시 말해서 숫자를 빼가면서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쨌든 양수에 시작했으니까 당분간은 양수의 항의 값을 가지겠지만요, 언젠가는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되는 시간이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유형 4번에서요. 아니죠, 유형 3번이죠. 자, 보자. 그러면 944번을 어떻게 푸는지 앞에서 하는 거 보고 같이 해봅시다. 자, 어떤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등차 수열이 어떤 등차 수열이래? A5가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이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7에 있는데, 거기보다 더 간, 어디가? A17이 얘가 지금 양수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사실 이것만 보고도 얘가 어떻게 진행하겠구나가 좀 눈에 보이는 거야. 어떻게? 뭐 첫째 항이 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어딘가부터 시작해서, 그치? 좀 밑에서 시작했겠지? 5일 때 마이너스 17 찍고, 그치? 마이너스 17 찍고, 더 올라와서 17일 때 7 찍는,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를 더해 가며 만드는 등차 수열일 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다시 돌아올까? A5랑 A17 줬습니다. 혹시 우리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는 이 등차 수열이 실제로 어떤 등차 수열인지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내가 빨리 해볼게. A1 더하기 4D가 마이너스 17이고요. A1 더하기 16D가 7입니다. 12D는 34, 네? 24구죠? 24구. 아, 공차가 2. 양수 맞죠? A1은 그러면 8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5였을 거다라는 얘기야. 첫 항이 마이너스 25고 거기서부터 2씩 더해 나가며 만드는 등차 수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뭘 구하래? 이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냐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참 편할까? 다시 이제 그림 좀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마이너스 25에서 한 칸당 2씩 이렇게 올라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건 몇 칸씩이야? 1, 2일 때, 3일 때 쭉쭉쭉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서 음수 가졌다가 다음 순간에 양수 가지는 값이 있겠죠. 그렇지? 내가 얘를 K라고 할까? 그럼 그때의 항의 값은 난 그냥 뭐라고 하면 돼? AK번째 값이고요. N자리에 K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2배의 K-1이 지금 처음으로 무슨 수 되는 지점인 거야? 아, 양수 되는 지점을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듣고 있니? 찾아볼까? 마이너스 25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2가 양수고요. K는 그러면 뭐보다 2분의 C가 끝났나 보다. 27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K가 무슨 수니까? K는 어쨌든 몇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K 무슨 수? 자연수. 그치? 얘보다 큰 자연수 뭐? 14. 14인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맞아? 그죠? 몇 분일까? 딱 20분이네요. 그래서 등차 수열 어려우신가요? 어려워. 아까 수열 뭐 여기서 이게 수열이 할 때는 되게 밝게 웃더니 등차 수열 뭐만 아시라고요? 이것만 익숙해지세요.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 다 풀 수 있어.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